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일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분당 쪽에 요즘에 최근에 제가 상담 문의가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는 건데요. 자, 일단 일기 신도시에 대한 개념부터 알려드릴게요. 일기 신도시라는 것은 이제 90년대 초반에 아시겠지만 서울의 인구 집중을 좀 분산시키고 보조 역할을 하는 수도권의 위성 도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라는 말에서 알고 일 수 있듯이 신도시 중에 일기 첫 번째 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일기 신도시인데 우리나라 사실상 첫 번째 신도시인데요. 원래 신도시라는 개념이 이 그 용어가 실제로 이렇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커다란 택지 개발 지역 같은 거를 이제 신도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잠실, 뭐 개포, 압구정, 목동, 노원 이쪽 일대가 전부 다 택지 개발이에요. 그래서 위례도 위례 택지 개발 지구지 정식 명칭이 위례 신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일정 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를 그냥 신도시로 표현을 하는 거고 뭐 요즘에는 신도시가 하도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신도시라는 이름을 다 많이 짓는 거죠. 자, 어쨌든 일기 신도시는 5곳이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가 5곳이 있는데 그게 분당, 평촌, 일산, 삼본, 부천이에요. 이것들의 공통점은 일기 신도시의 공통점은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선거리로 보통 20km가 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좋다는 점이고 특히 이제 가격적인 면을 보자면 뭐 일기 신도시의 대장주는 당연히 분당이겠죠. 예, 왜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 대장주냐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강남 접근성이 좋다. 이게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 그만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강남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강남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거주하기 힘들다면 분당 쪽을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분당 옆에 이기 신도시로서 판교가 들어왔는데 판교는 뭐 서울에 비교해도 한 5등 안에 들 정도로 강남 상구를 제외하고는 뭐 용산구 송파구랑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수준. 예, 걔네보다 조금 딸리긴 하지만 거의 그 정도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판교 같은 것들은 분당보다도 한 박자 더 나은 강남 접근성, 그 다음에 교통 편의성,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족도시 기능이 되는 거죠. 엄청난 편의시설과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IT 기업들을 포함한 유수의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판교의 가격이 높고 물론 새 아파트라는 것도 무시 못할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당보다 훨씬 일기 신도시의 대장인 분당보다 훨씬 비싼 게 판교인데 지금은 새 아파트냐 아니냐의 차이도 상당히 크단 말이죠. 25년차, 30년차가 돼가는 분당과 입주한 지 5년, 10년차밖에 되지 않은 분당은 당연히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중에 분당이 재건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5년 정도 뒤가 되면 그러면 판교 같은 경우는 20년차, 25년차가 되는 거고 분당은 새 아파트로 변모한단 말이죠. 그럴 땐 가격이 어떻게 될까? 물론 15년 뒤를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새 아파트 트렌드, 새 아파트의 선호 트렌드가 이렇게 강한 현 시점을 고려한다면 그 정도의 입지적 하락을, 입지의 열의를 극복하고 새 아파트로서의 힘으로 판교의 가격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교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분당도 따라가잖아요. 당연하겠죠. 예, 그죠? 어차피 부동산은 한 번 오른 가격은 존처럼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분당이 결국 나중에 판교의 가격을 앞질 수 있을 거라면 판교가 올라갈 때 분당도 일정 수준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분당이라는 곳이 판교의 다른 요소를 감안하게 되면 판교보다 조금씩 딸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된다? 분당이 새 아파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새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새 아파트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15년 뒤에 분당이 재건축이 원활하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현재로선. 어쨌든 새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판교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1차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의기투합해서 잘 진행돼야겠죠. 예. 뭐 그 외에도 정책적으로 지금 뭐 제초안이라든가 분상제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되고 이런 조건도 필요합니다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이 방송에서는 다루지도 않고 논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이 잘 뭉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야 돼요. 결국 재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뭐 눈물 나오고 헌아파트에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 이런 열망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어떤 우선순위로 돈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돈이 별로 안 된다? 그럼 재건축을 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괜히 귀찮기나 하죠? 그죠? 이리 나와라 저리 나와라 서울 뛰어라 귀찮기나 하지 돈도 안 되는 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 이렇게 열심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많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많을 경우에는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 너 5억만 내게 되면은 10억 벌 수 있어. 근데 당장 5억이 없어.
10억은 그냥 뭐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담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사업도 원활하게 됩니다. 야, 너 1억만 넣어. 그럼 5억 벌 수 있어. 훨씬 낫죠? 예, 1억은 어떻게든 모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작아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작을지 클지는 뭐 현 시점에서는 어느 단지가 작다 크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좋으면 추가 분담금이 작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대지지분인데, 그것보다 쉬운 걸로 일단 그 단지의 용적률을 보는 겁니다. 용적률이 지금 용적률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받을 용적률과의 갭이 격차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은 일반 분양으로 채워지게 되고, 일반 분양이 많으면 그 수입은 전부 다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수입이 커지기 때문에 분담해야 될 분담금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분담금이 낮아지게 된 만큼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용적률이 작은 단지를 찾는 거예요. 자, 재건축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는 대지지분 큰 걸 찾는다. 용적률이 낮은 걸 찾는다가 1순위입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80%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요. 평균 180% 정도라는 것은 180% 이상의 단지도 있고 180% 이하의 단지도 있다는 얘기 되겠죠. 그럼 우리는 평균 용적률보다 낮은 180 이하의 용적률 단지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겠죠. 실제로 제가 조사해보니까 분당에는 140에서 150%대의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똑같이 뭐 200%짜리 용적률, 180%짜리 용적률, 180%짜리 아파트 단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똑같은 평수임에도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대지집은 좀 더 크겠죠. 그죠? 100%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아파트 25평과 200% 용적률을 갖고 있는 25평 아파트는 100% 용적률을 갖고 있는 25평 아파트의 대지분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용적률 낮은 걸 찾자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있죠. 강남의 재건축이든 뭐 노원구 쪽이든 뭐 목동 쪽이든 이런데 이제 재건축이 원활하다가 하여튼 뭐 이슈가 된 그런 지역에서는 대지지 분당 가격이 이미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분당 같은 1기 신도시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애들은 아직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분당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당 한 4천만 원 내외도 있고요. 평당 8천만 원 내외도 있습니다. 대지지분당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지지분당.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입지나 규모, 학군, 역세권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살펴야겠지만 같은 동네에서 4천만 원짜리 지분당 4천만 원짜리가 있고 지분당 8천만 원짜리가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부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한 번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안 내려가요. 상위급지 좋은 그 지역의 부동산은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가요. 경험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8천만 원짜리가 고평가가 아니라 8천만 원짜리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르는 거고 4천만 원짜리는 8천만 원까지 거의 올라가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대단히 저평가 아파트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하게 바로 뛰느냐?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이런 내용을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근데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셨죠? 이러한 내용들, 정보들이 좀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저평가 아파트를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이런 저평가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올라간다면 사지 마시고 미리 사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분위기 한번 보셨죠? 상승 탄력 붙으면 몇 천만 원, 몇 억 올라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고 나서 우린 또 늦었다고 한탄하고 있죠. 좌절하고 있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미리 들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여유 자금을 갖고 저평가된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정보의 대중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직 잘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이 안 된 건데 알게 되면 많이 오른다고 했죠. 근데 이거 아는 날 제가 볼 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대중화 속도가 워낙 빨라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는 것만 해도 몇만 명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시면 신속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어떤 단지가 유망한지는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뭐 별도의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